자, 아직은 선우야 힘들어할 때가 아니야. 알았지? 선우야? 응. 너네 어차피 일단 수학여행을 생각해봐. 그럼 좀 힘이 나지 않아? 아닌가? 그러면 궁금한 게 가서 자유여행 있어요, 없어요? 자유시간? 있어요? 그러면은 그 시간대 일본이면은 어떻게 돌아다녀? 그게 버스를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각자 택시 진짜 비싸요. 근데 일본 택시 한번 탔다 깜짝 놀랐어. 그리고 일본 택시는 절대 문을 너네가 열거나 닫으면 안 돼요. 아셨죠? 일본 택시는 자동문입니다. 택시도. 그래서 닫으면 화내요. 무조건 자동으로 열리고 자동으로 닫혀요. 일본 택시는. 아셨죠? 그래서 막 또 유식한 척 한다고 또 막 멋있게 딱 타고 막 쾅 닫으면 갑자기 아저씨가 내리라고 할 수도 있어. 많이 화낸다고. 그게 강제로 열었다 닫았다 하면 망가진다고 하더라고. 응. 자, 가볼게. 유리함수. 선생님 유리함식 안 할 거예요. 그냥 4번부터 바로 갈게요. 유리식은 진짜로 그냥 시험 한 일주일 앞두고 하셔도 돼요. 유리함수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자, 얘도 함수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시다시피 세로로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날 겁니다. 근데 도대체 유리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우리가 유리식과 무리식이라고 하듯이 유리수 범위에 있는 함수를 뜻하는 뜻이 바로 유리함수다라고 생각하면 돼. 선생님,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배운 얘는 뭐였습니까? 라고 하면 얘는 1차 함수라고 배웠고요. 얘는 y는 x제곱으로 시작하면 2차 함수라고 배웠어요. 선생님, 그러면 유리함수는 어떻게 생긴 걸 유리함수라고 합니까? 혹시 얘를 유리함수라고 하나 해서 얘랑 많이 착각을 해요. 이것도 2분의 x 옆에 써 있으면 되고. 이렇게 시작한 거. 이렇게 시작하면 이거 완전 우리 낚은 문제죠. 저게 꼭 유리함수처럼 보이는데 그냥 저 옆으로 빼면 2분의 x니까 1차 함수예요. 그럼 선생님, 우리가 유리함수라는 건 뭡니까? 라면 함수라는 것 자체가 얘들아 정의역이 있고 공역이 있잖아요. 바로 이 정의역 있죠. 얘가 분모에 가 있는 식, 얘가 분모에 가 있는 식을 우리가 바로 유리함수라고 합니다. 따라서 유리함수는 y는 x분의 1, 2x분의 3, x 플러스 1분의 1, x제곱 플러스 4x분의 5 등등등 이렇게 미지수가 분모에 가 있을 때 우린 비로소 유리함수라고 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유리함수는 선생님 그럼 모양이 무조건 몇 가지가 나옵니까? 가장 기본값 모델은요. y는 x분의 k 이렇게 생긴 게 일단 유리함수의 가장 디폴트 기본값 그래프입니다. 그럼 선생님 유리함수는 그럼 모양이 몇 개가 나오나요? 라고 하면 이 k 값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어떻게 나눠지냐? 첫 번째, 만약에 저 분자에 있는 상수가 0보다 크거나 만약에 분자에 있는 상수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제가 예시를 한번 적어드릴게요. 이럴 때는 y는 x분의 2 그래프이고요. 얘는 y는 x분의 마이너스 2 그래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우리 수학에서 분모가 커질수록 전체는 어떻게 되죠? 작아져요. 분모가 작아질수록 전체는 어떻게 되죠? 커져요. 그럼 지금 그거를 그대로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y값은 작아지고 x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y값은 커진다 라고 해서 바로 요런 모델이 나와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여기다 1 넣어서 나오는 이 값이나 마이너스 1 넣어서 나오는 마이너스 이 값은 서로 대칭이기 때문에 이 그림 또한 이렇게 대칭 모양으로 나온다. 그래서 k 값이 양수일 때는 바로 1, 3, 4분면의 그래프가 곡선 형태로 나온다라는 거야. 선생님, 왜 직선도 아니고 왜 곡선 형태로 나와요? 라고 하면 아마 이거는 초등학교 때 배웠을 거야. 분모에 비해서 분자는 일정한데 분모는 훅 커진다. 그래서 우린 저걸 뭐라고 불러요? 반비례라고 불러요. 반비례는 아시다시피 정확한 비율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x값이 커지는 것에 비해 y값은 들쭉날쭉하게 작아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때문에 바로 곡선 형태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얘는 그림이 어떻게 생겼나요? 자, 이거 한번 우리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 마이너스가요, 사실 어디 썼는지 아세요? 요 마이너스를 여러분들 마음대로 y 앞으로 한번 가져가 보세요.
y 앞으로 이 마이너스를 가져갔어. 그럼 혹시 우리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쓸 때는 무슨 쭉 대칭이었지? x축 대칭이었지. 그래서 이 그림을 정확하게 x축 대칭해서 그리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 바로 얘는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생기고 얘는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생겨서 바로 2, 4, 4분면 4, 4, 4분면에 그려지는 함수를 바로 우리 유리함수 중에 분자가 음수 형태의 유리함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리함수를 봤을 때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게 분자의 부호 형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분자에 따라서 그림은 유리함수는 1번 될 수도 있고 2번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러면 얘들아 일단 가장 기본값 y는 x분의 k라는 즉 k가 일단 양수라는 전제하에 이 유리함수의 성질까지만 배우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첫 번째, 이놈의 정의역을 한번 찾아보자 이거야. 정의역은 아시다시피 어디에 넣는 값을 뜻하죠? x에 넣는 값을 뜻해요. 근데 여러분 잘 봐. 여기 1 넣어도 되죠? 2 넣어도 돼요. 1000 넣어도 되고 마이너스 1000 넣어도 되고 마이너스 1억을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누군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0은 들어가면 안 되죠. 따라서 정의역이 0을 제외한 모든 실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그러면 그 x값을 넣음으로써 나오는 치역, y값은 어떻게 될까요? 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잘 봐. 뭐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하면 1 넣으면 1, 2 넣으면 2분의 1, 10억 넣으면 10억분의 1, 마이너스 10억 넣으면 마이너스 10억분의 1. 근데 다 존재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볼게. 하필 0이 들어갔다고 쳐볼게. 내가 0 넣지 말라 그랬는데 너네가 모르고 실수로 0을 넣어버렸어. 그러면 고 1까지는요. 0분의 k는 0이라고 가정하셔도 돼요. 2학년 때부터는 안 됩니다. 2학년부터는 분모에 0이 들어가도 되기 때문에 1학년까지는 0분의 k를 우리가 그냥 0분의 k는 0이라고 그냥 가정하자라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 내가 실수로 0을 넣어버렸어. 은수야. 그럼 0분의 k가 뭐 나와? 0 나오지. 그럼 y는 0 나오지. 그럼 물어볼게. y는 0이라는 건 사실 나올 수 있는 숫자야, 없는 숫자야? 없는 숫자야. 왜? 내가 0 넣지 말라 그랬는데 0을 실수로 넣어가지고 나온 숫자는 사실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 숫자나 마찬가지잖아. 따라서 제가 모르고 0을 넣지 말라 그랬는데요. 0을 넣어서 나온 y는 0은 사실은 존재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바로 치역도 y는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나오더라라는 거야. 벌써 그래프상에서도요. x값에 뭘 넣든지 간에 항상 y값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x값에 0 넣으면 무한대로 가버려요. 그래서 y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 유리함수만 고유하게 갖고 있는 성질들이 있어요. 바로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점근선입니다. 자, 점근선은 뭘 줄여서 말했다? 점점 근접하는 선이다. 그래서 점근선이라고 불러요. 그럼 점근선은 뭡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 x값을요. 계속 작은 숫자들을 넣어볼게. 그럼 작은 숫자 넣으면 넣을수록 y값이 커집니다. 근데 이게 커지다가 이게 거의 진짜 너네가 말도 안 되게 0이랑 한 머리카락 두께만큼 차이 나는 숫자를 넣었다고 가정하면 이 그래프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지구상에서 존재할 수 없을 만큼 큰 숫자를 향해서 갈 거예요. 하지만 얘가 큰 숫자를 향해서 가지만 절대 이 y축에는 닿진 않을 거예요. y축으로 점점 가까워질 뿐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얘가 x값이 작아지면 무한히 커질 텐데 무한히 커지면서 y축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바로 y축을 우리가 x는 0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형님 제가 만약 숫자를 엄청 큰 숫자 넣으면요. x값이 점점 커져요. 그럼 얘도 계속 낮아져요. 근데 낮아지지만 정말 너네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숫자를 넣어도 절대 0 될 수는 없다라는 거야. 이 x축에 닿을 수는 없으니까 y는 0이라는 게 바로 점근선이다라는 거지. 근데 저 점근선을 찾아본 다음에 보니까 신기한 거. 정의역을 부정한 게 점근선이고 치역을 부정한 게 점근선인 거야. 그럼 선생님 저는 만약에 정의역을 찾을 줄 알면 점근선은 정의역과 치역을 부정하면 되겠네요. 네, 상관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예시를 들어드리면 예를 들어서 y는 x분의 5 있고 y는 x-1분의 5라는 식이 있었다고 쳐볼게. 그러면 시연아 너가 말해봐. 얘 정의역 뭘까? 뭐 못 넣어?
0을 제외한 모든 실수. 치역은 내가 하필 0 넣으면 0분의 5도 0이라고 가정하면 y는 0이 나오지. 걔도 사실은 못 나오지. 그래서 y는 0이 아닌 모든 실수야. 치역도. 그럼 점근선 뭐라고 말하면 돼? x는 0이거나 y는 0이라고 말하면 돼. 왜? 얘 부정하고 얘 부정하면 되거든. 그럼 얘 봐볼게. 얘는 분모에 뭐 넣으면 0 나오지? 1. 그래서 얘는 1은 절대 넣으면 안 돼. 그럼 내가 뭐로 실수로 1을 넣었네? 0분의 5는 0이니까 y는 0은 사실은 나올 수 없는 숫자야. 그럼 점근선은 뭐가 돼? 얘를 부정한 x는 1, 얘를 부정한 y는 0이 바로 새로운 저 유리함수의 점근선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해 가셨습니까? 선생님, 그러면 분모만 바뀌면 x값 정의역과 x값 점근선만 바뀌네요? 그렇죠. 분모는 누구한테 영향을 준다? x값 정의역과 x값 점근선에만 영향을 주고, 만약에 선생님 요렇게 식이 나오면 어떡하죠? 라는 거야. 그럼 잘 보세요. 여기에 뭐 못 넣어요? 2 못 넣으니까 정의역은 x는 2가 아닌 모든 실수예요. 근데 내가 모르고 실수로 x에다 2를 넣었다 칠게. 0분의 7은 0이면 0 빼기 1은 마이너스 1 나오죠. y는 마이너스 1은 나올 수 있는 수예요? 없는 수예요? 없는 수니까 y는 마이너스 2 아닌 모든 실수가 치역이 될 거고, 부정하면 x는 2, 부정하면 y는 마이너스 1이 바로 새로운 식의 점근선이더라라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그림 한 번만 그려보시죠. 자, 유리함수를 그리는 방법은 우선 점근선부터 표시하셔야 돼요. 얘부터 그려볼게. 자, x는 2가 아닌 모든 실수니까 2는 절대 나올 수 없어. 그래서 점선으로 표시해요. y는 마이너스 1이면 안 돼. 그래서 마이너스 1에다가 점선으로 표시해요. 그래 놓고 분자가 어디예요? 양수죠. 아까 말했지만 분자가 양수면 쇽, 분자가 음수면 쇽. 그럼 얘는 분자가 양수니까 노란색을 기준으로 쇽. 그래서 요런 그래프를 그리면 되는 거죠. 하나, 둘, 이렇게.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유리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점근선을 그리고 이 분자의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점근선을 기준으로 1, 3, 4분면에 그릴래, 2, 4, 4분면에 그릴래를 판단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나타내는 특징은 여기 우리가 얘를 두 점근선의 교점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몇 컴마 몇이에요? 2 컴마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두 점근선의 교점, 너무 길어요. 두 점근선의 교점. 7글자예요. 너무 귀찮은 거야. 그래서 수학자들이 뭐라고 부르냐? 야, 좀 이따가 배울 거지만 이 점을 우리가 바로 3글자, 대칭점이라고 배운다라는 거야. 선생님, 그럼 왜 대칭입니까? 이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잠깐 쉬었다가 진행할게요. 정신들 차리세요. 자, 시작할게. 자, 지금 보시면 제가 이거를 교점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뭐의 교점이었냐면 두 점근선의 교점이다 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이 교점을 우리가 3글자로 대칭점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도대체 이게 왜 대칭점이냐를 제일 많이 질문해요. 그럼 한번 가볼게. 자, 일단은 이걸 가기 전에 가장 기본값 그래프로 한번 봐볼게. 기본값 그래프가 이제 이 두 개잖아요. 물론 이제 이게 양수일 때고 음수일 때인데, 얘들아, 선생님은 일단 분자가 다 양수라는 전제하에 먼저 해볼게. 그럼 가장 기본값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그래프에서 이제 특징을 보면 잘 보세요. 이 두 그래프는요, 분홍 색깔 하나, 요 분홍 색깔 둘에 대해서 바로 대칭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요쪽 노란 색깔을 이렇게 접었다 피면 반대쪽이 나오고요. 요쪽 있죠, 요쪽 그래프를 이 분홍색에 대해다가 접었다 피면 양쪽 모양이 똑같이 나오더라라는 거야. 근데 그거는 선생님 어떻게 증명합니까? 아니, 그건 숫자를 넣어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y는 x분의 1이라는 그래프가 있으면 4 넣으면 4분의 1이 나와요. 여기다 4 넣으면 4분의 1이 나오지만 4분의 1을 넣으면 4가 나와요. 4 넣으면 4분의 1, 4분의 1 넣으면 4. 이거 y는 x에서 대칭이네 라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가장 기본값 유리함수는 y는 x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항상. 그래서 여기 네 번째 성질, y는 x에 대하여 대칭 그래프다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방금도 말했지만 여기다 4 넣으면 4분의 1 나오지만 마4를 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1 나오니까
이 그래프를 이렇게 대칭해도 똑같더라라는 거야. 왜? 부호만 반대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얘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냐? y는 마이너스 x에 대하여도 대칭이다라는 거야. 가장 기본값이. 그럼 얘들아 벌써 이 분홍색 두 직선은 서로 수직 상태다라는 거지. 이해 가셨습니까? 선생님 그러면 가장 기본값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면 이 그래프는 도대체 뭐에 대해서 대칭일까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잘 봐.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게 가장 기본이야. 모든 지구상에서 나오는 유리함수는 여기서 시작이 돼. 그러면 이 그래프를 잡고 평행이동했으니까 이 그림이 나온 거라고 해석하면 잘 봐. 요 기본값 그래프는 여기가 몇 컴마 몇이야? 0,0이지. 그래서 바로 다섯 번째 성질은 0,0이 대칭점이다라는 거야.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볼게. 수아야, 얘는 0,0이 대칭점인데 얘는 몇 컴마 몇이 대칭점이었어? 그럼 결국 저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시키면 이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야. 이해가? 그러면 도대체 이 노란색 곡선은 뭐에 대해서 대칭이냐? 그럼 바로 요 직선 하나랑 요 직선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고 이 분홍 색깔은 항상 수직일 수밖에 없고 왜? 기본값 그래프에서 평행 이동한 거니까. 그럼 선생님 이 대칭 직선인 두 가지의 식을 찾아달래요 라고 하면 얘 무조건 기울기는 1이고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더라 라는 거야. 하지만 2, 마이너스 1을 지나야 되니까 2 넣었더니 마이너스 2 넣었더니 마이너스 1. 이렇게 대칭 직선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지.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니까 유리함수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은요. 여기가 개념이 흔들려서 그래요. 가장 기본값 그래프가 성질을 지금 이렇게 5개를 갖고 있어요. 얘가 모조리 다 평행 이동할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생겼다고 한들 아무리 여러분들이 아무 예시를 들어볼게요. y는 4x-2분의 5 더하기 1 이렇게 생겼다고 한들 여러분들은 이 그래프의 성질들을 찾을 때는 가장 기본이 되는 y는 x분의 k라는 함수에서 모두 다 시작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연습 한번 해볼게. 자, 예를 들어서 그냥 복잡한 식으로 내가 한번 만들어 볼게. y는 방금처럼 4x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할까? 3 더하기 2 이렇게 갔어. 그럼 애들 당황한다고. 근데 저것도 유리함수인가요? 맞죠? 왜? 미지수가 분모에 가 있으니까. 그럼 우리 한번 저 5개 다 찾아볼게. 1번. 정의역 좀 말해줘. 얘들아, 분모에 뭐 못 넣어? 2분의 1 넣으면 안 되지? 따라서 x는 2분의 1이 아닌 모든 실수라고 말하면 돼. 2번. 치역 한번 구해볼까? 치역. 우리 치역이라는 건 뭐라 그랬지? 하필 얘를 재수없게 넣어가지고 얘가 0 되면 y는 2가 나오는데 그건 사실 나올 수 없는 수야. 그래서 y는 2가 아닌 모든 실수가 돼. 그럼 3번. 점근선은 찾기 쉽다 그랬지? 점근선은 너가 구한 정의역을 부정하면 돼. 치역을 부정하면 돼. x는 2분의 1, y는 2가 될 거야. 4번 가볼게. 뭐에 대해서 대칭이니? 라고 하면 결국엔 기울기는 똑같아. 하지만 지나는 점이 중요한데 아까 말했지. 요 지나는 점이 7글자로 뭐였어? 점근선의 교점. 아까 왜 7글자였지? 두 점근선. 두 점근선의 교점. 7글자였잖아. 두 점근선의 교점이 몇 컴마 몇이야? 2분의 1 컴마 2니까 만약에 5번부터 찾는다라고 하면 얘는 몇 컴마 몇에 대해서 대칭이다? 2분의 1 컴마 2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해서 얘를 대칭점이라고 부르고 얘는 2분의 1 컴마 2를 지나야 되니까 플러스 2분의 3 얘도 2분의 1 넣었더니 2 나와야 되니까 2분의 5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대칭, 직선, 대칭점, 점근선, 정의역, 치역. 선생님 그림도 한번 그려보시죠. 자, 그림도 한번 그려볼게. 정의역 먼저, 점근선 먼저 쓸게. 2분의 1. 걔는 넣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써주고 y는 2 이렇게 써주고 자, 이 위에가 양수예요, 여러분들. 그럴 때 어떻게 한다? 슉 이렇게 그릴 거야.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 배워야 돼요. 근데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그릴 건데 여기 그릴 때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왜 여기 그릴 때 조심해야 되냐면 잘 봐. 요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근데요, 요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지금 저 두 그림이 차이가 난다는 거거든요. 저 두 그림에서 가장 차이 나는 건 뭘까요? 왜 내가 이쪽은 아무 고민 없이 그렸는데 왜 이쪽은 그릴 때 이 것처럼 그릴 수도 있고 아래 것처럼 그릴 수도 있어. 이 두 그래프의 차이점이 뭐길래 저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그려야 될까요? 차이점이 뭐야? 저 두 그래프의 차이점? 뭘까요? 먹을 걸 걸게요. 초코파이 하나 있어요, 내 자리. 세 글자예요. 세 글자도 되고 네 글자도 돼요. 뭐? 맞아요. Y절편. 바로 이 위의 그래프는 Y절편이 양수가 나왔어요. 근데 밑에 그래프는 Y절편이 음수가 나왔어요. 아, 선생님, 저거 Y절편 꼴랑 양수인지 음수인지 안 상태에서 그래프 그리는 거랑 도대체 왜 차이가 납니까? 라고 하면 잘 봐야 되나? 너네들이 요 위에처럼 그래프를 그리면 내가 너네들한테 물어볼게. 파란색 그래프는 몇 사분면을 지나나요? 라고 물어봤어. 선생님, 몇 사분면 지나요? 라고 하면 흰 색깔을 기준으로 말하셔야 돼요. 흰 색깔을 기준으로. 그럼 물어볼게. 시연아, 1사분면 지나? 파란색 그래프? 2사분면 지나? 3사분면 위의 그래프라고 하면 안 지나. 4사분면 지나지. 그럼 위의 그래프면 얘는 1, 2, 4, 4분면을 지난다라고 말할 수 있어. 하지만 정서야, 밑에 파란색 곡선이면 1사분면 지나?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얘는 1, 2, 3, 4를 다 지나. 그럼 딱 봐도 문제 어떻게 나올지 뻔하죠. 다음 유리함수가 지나지 않는 사분면을 고르시오 라고 나와요. 그럼 애들이 지네 무턱대고 위에 양수야 쇽 없네. 안 지나는 사분면이 없어요. 첫 번째 고민할 거고. 지 멋대로 위로 그렸더니 3, 4분면을 안 지나니까 또 3, 4분면을 체크할 수도 있고. 결국에는 이 그래프가 Y절편을 지나가는 부분을 그릴 때는 항상 꼭 그게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그럼 Y절편 여기다 0 넣어볼까요? 0 넣어봤어. 마이너스 2분의 3 더하기 2는 2분의 1이에요. 양수네.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요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2분의 1 쪽을 지나가게끔 그려야 되니까. 이해 가셨습니까? 자, 지금 제가 설명한 게 개념 프린트 2페이지에 5번을 다 설명했고요. 자, 그럼 한번 읽어보기만 할게. 자, 우리 같이 읽을 거야. 유리함수 1번. 정의역, 치역은 모두 0을 제외한 모든 실수 전체 집합이다. 이거는 기본값 그래프일 때만입니다. 2번. 점근선은 X축, Y축, 즉 Y는 0과 X는 0이다. 기본값 그래프죠. 3번. K가 양수면 1, 3, 4분면을 지나고 K가 음수면 2, 4, 4분면을 지나라고 했어. 자, 제가 아직 4번을 설명 안 했으니까 4번 해드릴게요. 그 다음 5번. 원점이면 0,0이죠. 0,0 또는 Y는 X와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인 직각쌍곡선이다. 얘들아, 직각이고 양쪽에 쌍둥이로 곡선이 있다. 그래서 그냥 직각쌍곡선이라고 하는데 요즘엔 그렇게 안 불러요. 이건 옛날에는 이렇게 불렀지만 지금은 그냥 유리함수다라고만 부릅니다. 6번. 1대1 대응이므로. 와, 이거 배웠잖아, 우리. 1대1 대응. 근데 왜 이게 1대1 대응입니까? 라고 하면 얘들아 잘 봐. 이렇게 그으면 한 점에서 만나지. 근데 내가 저번에 말했잖아. 어떤 친구가 선생님 여기에 그으면요. 점근선에 그으면 만나는 점 없잖아요. 라고 해서 쟤는 1대1 대응이 아닙니다. 라고 많이 말한다 그랬어. 근데 유리함수는 항상 X는 0이 아니고 Y도 0이 아니다. 이 명칭이 있으면 난 여기에 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얘를 제외한 어디에나 가로로 그었을 때 한 점이니까 1대1 대응이 되는 거야. 근데 얘를 쏙 하고 생략해버렸어. 얘를 쏙 하고 생략한 다음에 이 그래프 1대1 대응이야? 아닌데요? 얘는 가로로 여기에다 그으면 한 점에서 안 만나요. 그럼 그거는 1대1 대응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진다라는 거. 그 다음 7번.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므로 Y는 X분의 K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다. 이거는 그냥 일단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일단 내가 4번을 안 했으니까 이제 설명해 드릴게. 선생님, 그러면 제가 유리함수 문제를 좀 풀어보니까 요게 조금 고민이 된다 이거야. 뭐? Y는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랑 Y는 X분의
O 그래프랑 Y는 X, 2X, 10X라고 할까요? 10X분의 1 그래프. 이 세 가지 그래프에는 도대체 어떤 차이점이 있냐라는 거야. 그럼 잘 봐, 얘들아. 답이, 이게 그래프만 차이가 있어. 잘 봐. 이거는 누가 말할까? 이거는 지훈이가 말할게. 지훈아, 정의형 말해봐. 응. 치형 말해봐. 점근선 X는 몇이야? 0. Y는? 0. 대칭 직선 말해봐. 그리고 Y는 대칭 점 말해봐. 지금 지훈이가 다 맞췄어. 자, 그 다음에 은수가 말할게. 은수야, 정의형 말해봐. 치형 말해봐. 점근선 X는? 그리고 대칭 점. 0,0. 대칭 직선. 또래 새끼 졸아가지고, 씨.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지. 자, 보민이가 말할게. 점근선, 정의역. X는? 뭐가 아니? Y, 치역. 점근선. X는요? Y는요? 그 다음에 대칭 직선. 대칭 점. 자, 봐봐. 지금 식은 세 개가 다 다른데요. 세 명이 다 똑같은 말 했어요. 그러면 식만 보고 여러분들은 저 그래프의 차이점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럼 도대체 x분의 1이냐, x분의 5냐, 10x분의 1이냐는 도대체 정근선, 정의역 모든 성질이 다 똑같이 나오는데 제가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분해냅니까? 라고 하면 제가 이거 한번 그래프를 그려드릴게요. 갈게. 일단 기본값을 흰 색깔로 그릴게. 점근선. 그리고 이게 흰 색깔 가장 기본값 그래프입니다. 이제 여기에 오버랩해서요. 제가 이걸 노란 색깔로 그릴 거고 이거를 분홍 색깔로 그려볼게요. 자, 노란 색깔 그려볼게. 점근선. 똑같아. 흰색이랑. 자, 근데 그래프를 그릴 건데 얘는 분자가 1이고 얘는 분자가 5야. 그럼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냐라는 거지. 바로 숫자가 위에 분자가 크면 클수록 얘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서 그리면 돼요. 즉, 더 완만한 유리함수 모양이 나와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숫자가 크면 클수록 원점으로부터 멀어진다. 흰색 그래프는 요만큼 떨어져 있는데 노란색은 이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가셨죠? 근데 그럼 빨간색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제 이 빨간색이 문제야. 빨간색을 따질 때는 잘 봐. 여기는 x가 1이고 여기도 x가 1인데 여기는 x가 10이죠. 그럼 아직은 그리기가 어려워요. 비교하기가.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이렇게 바꿔도 되나요? 맞죠? 근데 우리 10분의 1이 뭐예요? 소수로? 0.1이죠. 그럼 얘는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나요? 맞지? 그럼 정서야, 분자만 봤을 땐 1, 5, 0.1 누가 가장 작아요? 0.1이 작죠? 그럼 제가 아까 말했죠. 분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어디랑 가까워져요? 그래서 얘는 거의 니은자에 가깝게 그려요. 얘가 더 제일 가까운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사실상 부호, x값의 앞에 있는 부호, x값 앞에 있는 숫자까지 다 똑같으면 성질에선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림으로 그렸을 때는 분자가 크면 클수록 원점으로부터 더 멀리 그려지고 작으면 작을수록 가까워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렇게 가르쳐 놓잖아요. 또 뭘 질문하겠어? 딱 봐도 마이너스일 땐 그럼 선생님 어떻게 그려요? 라는 거야. 여러분 마이너스여도요. 이 5개는 다 똑같아요. 서로가요. 그럼 선생님 저는 또 어떻게 그리죠? 기본값부터 먼저 그릴게. 이렇게 그려요. 이게 y는 x분의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도대체 x분의 마이너스 5는 그럼 어디다 그려야 됩니까? 얘도 이렇게 그려져요. 그리고 분홍 색깔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얘도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선생님 마이너스 1 잠깐만 우리 절대값이지. 잠깐만 거꾸로 마이너스 예시 든 거였지. 자 물어볼게. 얘 절대값 씌우면 뭐 나와? 1.
얘 절대값 씌우면 5, 얘 절대값 씌우면 0.1이지. 그러면 절대값을 씌웠을 때 숫자가 큰 건 제일 큰 건 누구야? 얘지. 얘가 크니까 더 멀리 그려지면 돼. 얘가? 그럼 이제 왜 얘가 바깥에 있는지 알 거야. 절대값이 가장 크니까. 얘는 절대값이 가장 작으니까 이쪽에 있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외우면 되냐? 요 K 값에다가 절대값을 씌웠을 때 그럼 양수로 나올 거야. 그 양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원점이랑 멀어진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자, 그게 지금 선생님이 5번 설명했고 6번도 설명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7번 한번 가볼게요. 7번. 와, 오늘 유리함수만 빡세게 설명해도 사실 끝날 수도 있겠는데 잘하면. 복습 타임의 무리함수를 조금. 자, 가볼게. 그러면 이제 유리함수는 여러분들이 방금 본 대로 요 식밖에 없냐? 그건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유리함수는 모양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저번에 원방일 때 혹시 기억나세요? 원방도 식이 몇 가지가 있죠? 두 개 있었죠. 무슨 형과 무슨 형이 있었죠? 표준형과 일반형이 있었어. 유리함수도 표준형과 일반형이 있어요. 그럼 도대체 표준형이 뭐냐라고 하면 지금 주구장창 예시를 들었던 요런 형태가 바로 표준형입니다. 근데 그러면 일반형은 어떻게 생겼어요? 라는 거야. 일반형은 이게 웃기게도 얘로 예시를 들면 일반형이나 표준형이나 똑같아요. 미안하지만. 근데 그럼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조금 바꿔볼게요. 예시를 들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고 쳐볼게. 이렇게 나왔다 칠게. 저거 표준형이에요. 근데 얘들아, 혹시 내가 원방 가르칠 때 표준형과 일반형을 구분해내는 방법, 이게 표준형이고 이게 일반형이야 할 때 내가 혹시 설명했던 말 기억해? 이런 걸 표준형이라 그래. 이런 걸 일반형이라고 했던 말 혹시 기억하나? 아무나 말해봐. 표준형은 이런 걸 표준형이라고, 내가 일반형은 이런 걸 일반형이라고 해라고 내가 가르쳤어, 분명히. 뭘까요? 수아야, 기억나? 자, 간다. 표준형은 너네가 보자마자 원의 중심이 보이면 표준형이었어. 반지름도 바로 보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표준형이라 그래. 왜? 혜인아, 중심, 반지름. 하지만 일반형은 이렇게 생긴 걸 일반형이라고 했어. 중심은 물론 빨리 찾을 수 있지. 요 가운데 거 일어나서 음수 붙이면 되거든. 하지만 반지름을 구하려면 뭔가 얘를 이렇게 고쳐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일반형은 살짝 표준형으로 고쳐서 대답하는 좀 귀찮음이 들어가 있으면 일반형이라고 했어. 그럼 잘 봐. 너네 이거 보자마자 어때? 점근선. x는 1, y는 1이요. 정의역. x는 1이 아닌 모든 실수요. 치역. y는 1이 아닌 모든 실수요. 대칭점 1,1이요. 대칭 직선 y는 x 플러스 2 y는 1,1이니까 오케이. y는 x. 대칭 직선 하나 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요 라고 대답하면 돼. 보자마자 어때? 너네 다 말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이거를 이렇게 바꿔볼게. 큰일 났죠? 분모에도 미지수, 분자에도 미지수가 있어요. 근데 유리함수는 맞아요. 왜냐면 분모에만 미지수가 있으면 다 유리함수라고 해요. 근데 그럼 왜 얘를 일반형이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 얘네 둘은 같은 식이에요. 같은 식인데 하나는 저 위에 것처럼 표시했고 하나는 밑에처럼 모양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정의역까지는 좀 이뻐요. 왜? 얘도 정의역은 x가 1이 들어가면 안 되고 얘도 1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너네들 먼저 첫 번째 고민이 되는 게 y점근선 어떻게 해요, 선생님? 왜? y점근선은 여기다 1 넣어서 얘가 0 됐을 때 요 뒤에 나오는 숫자가 y점근선인데 얘를 그럼 다시 표준형으로 고쳐서 문제를 풀어야 되나요? 라고 했는데 수학자들이 미리 다 찾아놨어요. y의 점근선은요. x개수분의 x개수, 즉 1분의 1, 얘가 바로 y점근선이에요. 그래서 굳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안 바꿔도 여러분들은 점근선을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럼 내가 예시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y는 2x-2분의 3x 이런 유리함수가 있었어요. 그럼 이제 대부분 아이들은 원래 이걸 표준형으로 고치거든요. 근데 표준형으로 고쳐서 문제가 풀 때가 있고 표준형으로 안 고치고 풀 때가 있는데
일단 고치지 말고 한번 여기서 바로 여러분들이 정의역이랑 치역이랑 점근선이랑 대칭점 다 찾아볼 수 있어요, 사실. 그럼 해볼게. 첫 번째, 정의역은 뭐가 나올 것 같아? 정의역은 x는 1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될 거예요. 왜? 분모에 1 들어가면 0 되거든. 그럼 애들이 이제 치역이 문제야. 치역을 찾으려고 하면 원래 쟤를 표준형으로 고쳐서 풀어야 되는데 수학자들이 찾아놨다. 어떻게? 2분의 3이라고. 그래서 바로 y는 2분의 3이 아닌 모든 실수. 그럼 점근선은 x는 1, y는 2분의 3이 되겠지. 대칭점 1,2분의 3. 대칭직선 y는 x 플러스 2분의 1,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5라고 바로 대답할 수 있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근데 그러면 고치는 방법은 한 번쯤은 알려주셔야죠. 왜? 내가 이게 만약 학교 시험에서 이 공식이 생각이 안 나면 한 번쯤은 표준형으로 고쳐야 되잖아. 그 고치는 방법이 여러분들 이미 했었어요. 요렇게. 분자의 분모랑 똑같은 걸 써. 그 다음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3x가 되고 싶으니까 여기다 2분의 3을 곱할 거야. 그럼 잘 봐. 3x 마3 나오는데 더하기 3으로 바꿀 거야. 그 다음 어떻게 할 거냐? 하트 모양으로 쪼개볼게. 그러면 2분의 3 더하기 2x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어때? 정의역 1이 아닌 모든 실수. 1 넣어서 0 됐다 치면 y는 2분의 3이 아닌 모든 실수. 1, 2분의 3. 대칭점 1,2분의 3. 바로 일치하지. 그래서 이미 수학자들이 찾아놨으니까 일반형으로 나와도 여러분들은 굳이 표준형으로 안 고쳐도 점근선, 정의역 다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진짜로 찐으로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꼭 바꿔서 풀어야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라는 거야. 그거는 한 10문제 중에 한 2문제 정도? 10문제 중에 2문제는 일반형으로 나왔을 때 표준형으로 바꿔야지만이 조금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일반형 나오면 일반형대로, 표준형 나오면 표준형대로 그냥 푸세요. 왜? 굳이 어떤 놈이 공부 못한다고 이걸 다 표준형으로 고쳐서 풀려고 그러면 남들보다 시간을 더 쓰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그러면 그 2문제 좀 한번 알려주시죠. 어떤 문제를 일반형이라고 나왔을 때 표준형으로 바꿔서 풉니까? 라고 하면 대부분 물어볼게. 너네들이 이걸 보고 이제 이거 찾는 건 식은 죽 먹기야. 그치? 근데 이거 갖다 여러분들이 그래프 그린다라고 하면 점근선 구했고 그래프를 그리려고 했는데 뭐가 고민돼? 분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헷갈리는 거야. 맞잖아. 이거 보고 이 위에가 3,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보여요? 안 보이니까. 그래서 그래프 그릴 때는 혹시 얘를 표준형으로 고쳤을 때 분자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1, 3, 4분면에 그릴지 2, 4, 4분면에 그릴지를 판단할 때는 표준형으로 고치면 좋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가면 또 요거 갖다가 뭐 함수값 찾을 때 요럴 때도 또 쉬워요. 얘를 표준형으로 고쳐버리면.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 또 한번 보면서 말해줄게.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제가 7번 설명한 겁니다. 7번. 일반형이 ax 플러스 b를 분자고 분모가 cx 플러스 d다 라고 했는데 이미 수학자들이 c분의 a가 y점근선이라고 찾아놨으니까 너네 써먹어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8, 9, 10, 11 남았는데 10번하고 11번은 사실은 똑같은 유형이니까 요건 그냥 제가 한 방에 설명하면 이제 8번하고 9번 설명하고 오늘 끝내도록 할게요. 근데 9번은 심지어 안 해도 돼요. 9번은 뭐 이미 했던 거니까 이건 넘어가도 되고요. 그 대칭직선입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8번입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뭐 무리함수가 안 되면 뭐 유리함수까지만이라도 완벽하게 마스터하고 수학여행 가는 게 목표고. 자, 방금처럼요. 표준형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형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뭐로 나올지 모릅니다. 학교 시험은. 근데 결국엔 얘들아 우리 저번에 했던 거 잠깐 물어볼까? 우리 1차 함수 역함수가 뭐죠? 1차 함수예요. 자, 2차 함수 역함수가 뭐죠? 오늘 배울 수도 있고 안 배울 수도 있지만 무리함수예요. 자, 그리고 우리 방금 배운 유리함수. 유리함수의 역함수가 바로 누구냐? 유리함수예요. 근데 이제 유리함수를 당연히 역함수 구해서 유리함수를 구하려고 하면 x랑 y를 자리 바꾸는 건 알겠다 이거야. 왜? 역함수 구하는 원리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근데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선생님 표준형으로 나왔을 때랑 일반형으로 나오면 얘네들의 역함수를 어떻게 구하냐 이거. 문제가 뭐냐? 선생님이 알려줄게. 아까요 일반형으로 나오면 표준형으로 바꾸는 문제는 거의 드물다 그랬어. 한 10문제 중에 2문제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 얘가요 표준형이랑 일반형으로 유리함수가 나왔을 때 역함수 구하시오 했잖아요. 그러면 제발 부탁인데 제발 일반형으로 고치세요. 표준형을. 이 표준형인 상태에서 제발 역함수 구하지 마시고요. 이거 구하지 마시고요. 일반형으로 고치세요. 오히려 얘들아 좀 반대지. 왜? 아니 너네들이 딱 봐도 뭔가 표준형이 되게 깔끔해 보이잖아. 점근선, 정의역 모든 걸 한 방에 찾을 수 있어. 물론 일반형도 수학자들의 식을 찾아놨지만 얘보다는 얘가 조금 더 라이트하고 뭔가 가벼워 보여. 근데 왜 굳이 선생님 역함수를 구하라고 하는데 표준형을 일반형으로 고쳐야 됩니까? 라고 하면 수학자들이 일반형에 대한 역함수를 공식으로 만들어 놨어. 얘는 공식이 없어. 공식이 없다는 건 얘는 노가다야. 역함수 구하는 방법이 노가다야. 찐으로 x랑 y 자리 바꿔서 모든 계산 작업을 다 해야 돼.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 계산 실수가 일어나겠지. 당연히 계산 실수가 일어나면 오답으로 당연히 답이 나올 거고. 하지만 얘를 만약에 일반형으로 고쳐서 역함수를 구하면 계산 실수는 발생할 수 있지만 얘보다는 한 끗 차이로 발생할 거야. 그러니까 공식만 잘 외우면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알려줄게. 자, y는 ax 일반형 공식이죠. b분의 cx 플러스 d라는 일반형 유리함수의 역함수 좀 구해줄래? 라고 하면 y의 역함수는 잘 보세요. 그 8번 내용입니다. 8번. 근데 얘들아 8번에 보면 뭐 AD-BC는 0이다 이딴 말인데 이거는 일단 신경 끄세요. 학교 시험에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걸 내지는 않을 거니까. 잘 봐. 공식이야. 너네들이 규칙 찾아. 얘입니다. 자, 규칙 찾아봐. 역함수 구하라고 했더니 뭐랑 무슨 짓을 해버렸지? B랑 C랑 자리만 바꿨니? 자리 바꾸면서 부호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자리가 바뀌면서 부호가 바뀌는 작업이 바로 역함수 구하는 공식이야. 그래서 방금 제가 예시 들었던 얘 있죠. 얘. 만약에 y는 2x-2 분의 3x 역함수 좀 구해줘. y 역함수는 2x 3이니까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마이너스 3. 그 다음 이걸 질문 많이 해. 2만 가요? 마이도 가요? 이걸 되게 많이 물어봐. 그 숫자가 통째로 가셔야 돼요. 부호까지 따라서. 마이너스 2가 앞으로 가면서 2x. 끝. 요게 저놈의 역함수예요. 이해 가세요? 선생님, 한 번만 증명 좀 해주세요. 딱 한 번만. 자, 한 번 증명 한번 해볼게. 우리 역함수 구하는 방법이 뭐라 그랬지? x랑 y 자리 바꾸는 거지. 그래서 자리 바꿨다고 쳐볼게. 됐죠? 그냥 너네들 한 번만 봐. 너네들한테 증명하는 소리 안 하니까. 그 다음 대각선끼리 곱할게. 대각선끼리 곱하면 2x 이렇게 곱한 거지. 이렇게 나왔어. 맞아? 그 다음에 y 가진 거 y 가진 것끼리 x 가진 거 x 가진 것끼리 한쪽으로 모아볼게. 2x 이렇게 돼. 그 다음 y는으로 바꿔야지 최종 정답이니까 y로 바꿔볼게. 식 똑같죠?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수학자들이 이미 다 찾아놨으니까 B랑 C랑 자리만 바꾸면서 부호를 체인지하면 일반형에 대한 역함수 공식은 존재한다라는 거. 근데 그러면 표준형 역함수 공식은 없습니까? 없는 게 아니라 저거는 진짜 x, y 자리 바꿔서 이 작업을 하셔야 돼요. 다 전개해서 y는으로 고친다라는 거. 그래서 웬만하면 얘를 얘로 바꾸자. 근데 설마 얘를 얘로 어떻게 바꿔요? 얘를 얘로 바꾸는 건 두 글자예요. 뭐지, 지우야? 이거 너무하잖아. 표준형을 일반형으로 고치는 건 두 글자라니까? 너네가 지금까지 했었어. 맨날 해. 초등학교 때부터. 뭘까, 얘들아? 민영아, 뭘까? 통분이야. 통분하면 표준형 돼요. 일반형으로.
표준형 일반형으로.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한 내용이 지금 8번 내용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8, 9 끝났고요. 마지막 라스트 10번, 11번하고 오늘 수업, 이 개념 수업은 일단 끝낼게요. 자, 이거는 이대부고 무조건 나오는 학교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선생님이 몇 년째 이대부고 할 때 1학년을 재작년까지 했었잖아. 매년 정말 시험장 들어가기 전날까지 그냥 공식 외워. 이루트케, 이루트케, 이루트케. 그냥 지나가는 애들마다 물어봤어. 그 공식 뭐야? 이루트케요. 그 공식 뭐야? 이루트케요. 그 공식 뭐야? 이루트케요. 그냥 그래서 애들이 시험 문제 나오자마자 고민도 안 하고 그냥 이루트케 딱 적고 끝냈어. 그냥 답으로. 자, 그 문제를 보여줄게. 지금 이 문제 유형이 뭐냐면 이런 거야. y는 예를 들어서 일단 이쁜 걸로 할게. 요런 유리함수가 있었대. 그럼 얘들아, 얘는 자 말해볼까? 정의역, 머릿속으로 너네 대답해. 나랑 일치하는지 한번 보자. 정의역, x는 1이 아닌 모든 실수. 치역, y는 2가 아닌 모든 실수. 점근선, x는 1, y는 2. 대칭점 1,2. 대칭 직선, y는 x 플러스 1,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이라고 여러분들 대답하셨을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그리고 얘 몇 사분면지나 1, 3, 4분면에 그림 그려져요 라고 대답하면 돼. 그리고 0 넣었더니 선생님 1 나오니까 이 그래프가 위쪽으로 지나가면 3, 4분면을 안 지날 수도 있겠네요 라는 거야. 자, 그럼 한번 이걸 그림을 그려볼게. 자, x는 1, y는 2. 그리고 1, 3, 4분면에 그려진다 그랬으니까 1, 그리고 0 넣었을 때 1 나오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 실제로 1, 2, 4, 4분면만 지나가죠. 여기를 안 지나가요. 그리고 대칭 직선까지 표시해보면 요거에 대해서 대칭이고 요거에 대해서 대칭이고 대칭점이 1,2라는 거. 그래서 얘는 y는 x 플러스 1, 얘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라고 나오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1 넣었더니 2 나와야 되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자, 근데 이 문제가 원했던 게 뭐냐면 이대부고가 항상 내는 문제가 뭐냐면 요 위에 한 점이 돌아다닌대. 여기. 이게 P점이래. 이 곡선 위를 돌아다니고 있는 점이야. 근데 문제가 뭐라고 나오냐면 저 P에서 점근선을 향해서 수직으로 한번 수선의 발을 내려보래. 그래서 일로 내렸어. 이렇게 내렸어. 그랬을 때 이 사각형. 이 사각형 보이죠? 요 길이를 A라고 하고 요 길이를 B라고 했을 때 저 A 플러스 B 길이의 합의 최소값을 찾으라고 해요. 이걸 찾으라고 해요. 그럼 저 P 값이 얘들아 잘 상상을 해봐. 잘 봐. P 값이 이렇게 자꾸 위로 올라가면 무슨 값은 줄어요? A 값은 줄죠. 하지만 뭐 값은 늘어요? B. 얘가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A 값은 어떻게 돼요? 길어지고 B 값은 줄어들죠. 그럼 어쨌든 이 A, B는 중구난방으로 막 왔다 갔다 반비례 관계로 움직일 거야. 얘가 커지면 얘가 작아질 거고 얘가 작아지면 커질 거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둘이 띵 하고 뭔가 대등해질 때 이 값의 최소값이 나올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지. 그러면 한번 공식으로 보여주면 점근선 1이었고 얘를 만약에 뭐 요거 A, B라고 잠깐 지우고 얘를 A, B라고 잡아볼게. 그럼 너네들이 말해봐. 요 가로 길이를 뭐라고 말할 수 있어? 여기까지가 A 좌표인데 못 빼주면 돼? 1. 그래서 저 사각형을 갖고 나오면 요만큼은 A 빼기 1이 될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그럼 요 길이는 뭐가 되겠어? 요 길이는 어디서? B에서 누구 빼면 돼? 2. 여기가 B 빼기 2야.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요? 진짜로? 그러면 우리가 이 길이라는 게 결국에 두 개 길이 더하면 A 더하기 B 빼기 3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 맞아? 이거 되게 심오한데? 나중에 공식 보면 놀랄 거야. 그럼 결국에 얘네들이 더하면 A 더하기 B 빼기 3의 최소값을 찾아달라는 거랑 마찬가지. 요거 지울게. 근데 선생님, 저는 A 더하기 B를 모르는데요. 자, 근데 A, B가 하필 어디 위에 있죠? 유리함수 위에 있죠. 그럼 우린 저걸 유리함수에다 대입해 볼게요. 이렇게. 네? 콜? 그 다음에 이걸 B 대신에 여기다 대입해 볼게.
그럼 뭐 나오죠? A 플러스 A 마이너스 1분의 1 빼기 1 이렇게 나오나? 맞아? 그럼 요거 다시 순서만 싹 바꿔보면은 요렇게 되나? 그럼 결국 이 값의 최소값이지. 근데 둘이 합은 항상 일정해. 그치? 근데 두 개, 이거 딱 봐도 뭐 보여? 산기평. 그럼 얘 크거나 같다 뭐 나와? 얘 나오지? 그치? 얘 나오지? 근데 충격적이게도 이 2가 어떻게 나오는 건지 아세요? 이 2가 이미 이거는 솔직히 말할게. 이거는 우리 자랑이 아니라 이게 우리가 만들었어. 그냥 하도 애들이 많이 틀렸어. 이걸 4년 전인가에 만든 공식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애들한테 막 뉴픽 별거 없어 막 거기 프린트에다 계속 넣어놨어. 그냥 우리가. 그래서 얘 공식이 뭐냐면 2루트 K예요. 근데 도대체 2루트 K가 뭐냐? 여기서 K가 뭐냐? 바로 얘입니다. 그래서 얘가 답이 2였던 거야. 2루트 1이어서. 선생님 그럼 잠깐 숫자 좀 바꿔보세요. 선생님 못 믿겠어요. 자 그럼 숫자 바꿔볼게. 자 예를 들어서 잘 봐. 요거 다 지우고 자 요것도 지울게. 요것도 지우고 요것도 지우고 요거 지우고 요거 지우고 요거 지울게. 자 아무나 말해줘. 지우가 말할게. 지우 아무거나 양수 하나 말해봐. 1 제외하고 7 아무거나 양수 하나 말해줘. 아이씨 이쁜 낮은 수 계산하기 편해야 될 거 아니야. 3 이쁜 양수 하나 말해줘. 6 5 이렇게 만들었대. 그럼 얘가 7이고 좀 말은 안 되지만 저 새끼 때문에 이건 5겠지. 됐지? 그럼 이제 너네가 말해봐. 얘 A, B야. 가로 길이 뭐 나와? 이거 나오지? 높이 뭐 나와? 이거 나오겠지? 이거의 최소값이니까 A 플러스 B 마이너스 12 찾아달라는 거지? 근데 A, B가 저 위에 점이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찾았을 거야. 그래서 여기다 넣었을 거야. 그러면 A 더하기 A 마이너스 7분의 3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오나? 맞아? 그럼 얘 뭐 나와? 얘가 이렇게 갈 거니까. 뭐 나와? A 마이너스 7 더하기 A 마이너스 7분의 3이면 산술기 평균 쓰면 뭐 나와? 2루트 3 나오지? 아까 공식이 뭐였어? 2루트 K 아니었어? 2루트 3 똑같잖아. 이해가? 이게 만들어 놓은 공식이야. 그래서 애들 보고 계속 뭐라고 했냐면 야 유리함수에서 점근선으로 수선해봐 내렸을 때 두 개의 길이 합 최소값 뭐야? 2루트 K요. 2루트 K요. 2루트 K요. 다 2루트 K를 말하고 다닌 거야. 근데 그랬더니 학교 선생님이 변형을 어떻게 내셨는지 알아? 수선해봐를 여기까지 그은 거야. Y축, X축. 그럼 이 사각형이 커진다 이거지. 근데 우리는 콧방귀를 꼈지. 왜? 저거 그냥 저 2루트 K를 못 쓰게끔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애들한테 혼란만 가중시킨 거야, 그냥. 왠지 알아? 잘 봐. 얘들아, 지금 원래 요 노란색이었던 조그만한 사각형에서 이 길이와 이 길이의 합이 여기서 요만큼 확장됐고 요만큼 확장됐거든? 근데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 요만큼 확장되고 요만큼 확장된 요 길이와 요 길이는 무슨 길이야? 점근선 길이 아니야? 점근선 길이는 바뀌어 안 바뀌어? 2루트 K 더하기 두 점근선의 합이야. 답이. 맞잖아. 이 길이는 최소값은 항상 얘로 고정이야. 2루트 K로. 그리고 점근선만 더하면 돼. 그러니까 5랑 7만 더하면 되니까 답이 12 더하기 2루트 3이었던 거야. 그냥 조금 더 어렵게 보이게끔 만든 거야. 저걸 수선해발을 X축, Y축으로 그었다는 하나만으로. 이해가? 일단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될 건 2루트 K. 2루트 K가 이제 선생님이 공식화를 시켜줄게요. 이렇게 생겼다 이거야. 점근선. X는 M. Y 점근선. Y는 N. 그리고 일단 이렇게 생긴 유리함수라고 해볼게. Y는 X-M 분의 K 더하기 N이라는 유리함수가 있을 때 이 위의 점 P점 A, B에서 두 점근선으로 수선의 발 내린 저 파란색 길이의 합의 최소값 좀 찾아주세요. 라고 나오면 바로 요 두 개의 길이의 최소값은 바로 2루트 K다. 요게 바로 공식입니다. 이해 가셨어요? 이해가? 선생님, K가 음수예요. 그럼 그림이 여기 그려진 거지. 근데 길이는 어차피 뭐가 없어요? 음수 없죠? K 그냥 음수 떼고 말하시면 돼요. 어차피 똑같잖아. 그냥 얘들아,
이런 애들이 있어. 여기가 음수랑 양수는 엄청난 많은 차이를 갖고 옵니다. 아닙니다. 여기랑 양수랑 음수는요, 그 그래프를 1, 3, 4분면에 그릴 거냐, 2, 4, 4분면에 그릴 거냐의 차이지, 정의형, 점근선, 대칭점, 대칭직선 모두 다 똑같이 나와요. 알았죠? 그래서 이 공식도 똑같이 나온다는 거야. 이쪽에 그림을 그리더라도. 이해하셨어요? 전 분명히 가르쳐 드렸습니다. 빨리 푸는 방법. 2루트 K. 어느 책을 봐도 없어요. 수학의 정석, 시중에 파는 모든 문제집에 이런 공식 없습니다. 왜냐면 어떻게 보면 편법이잖아. 편법도 아니긴 해. 사실 증명만 잘 해놓으면 되니까.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가르쳐 놓는다는 거. 2루트 K라는 거. 요게 바로 유형 10번. 대칭인 점에서 유리함수 위까지의 거리, 직선에서 유리함수 점까지의 거리의 최소값, 이런 거 구하는 게 바로 요 공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잠깐 한번 학원책 좀 잠깐 볼게요. 자, 뭐 유리함수 유형 1번은 그래프 그리 쉬운데 뭐 이런 건 신경 끄시고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잠깐만. 야, 유리함수가 유형 몇 개니? 9. 와, 큰일 났네. 11번? 얘들아. 자, 11번이니까 딱 11분 남았거든. 11분 만에 끝내볼게. 자, 간다. 잘 따라와. 잘 들어. 나 2번 풀게. 옳지 않은 거 골라래. 1번. 정의역의 x는 1이 아닌 모든 실수다. 통과. 2번. 점근선은 x는 1. y점근선 선생님 어떻게 빨리 찾으셨어요? 일반형일 때는 x계수분의 x계수. 1분의 2. 2 맞네. x분의 1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이동한 거다? 선생님, 이거 혹시 표준형으로 고쳐야 하나요? 얘들아, 이걸 또 표준형으로 고치면 혼난다잉? 점근선이 결국엔 원래 x는 0, y는 0이었잖아. 근데 점근선이 이동했다는 게 평행 이동한 거야. 점근선이 x는 1, y는 2였으니까 x축으로 얼만큼? 1만큼, y축으로 2만큼 이동한 거랑 똑같은 말인 거야. 그래서 2번도, 3번도 맞고 1,2에 대해서 대칭이다? 맞다. 근데 아마 5번 1, 2, 3, 4분면을 지나냐? 이거 아마 그려보면 얘들아 물어볼게. 지우야 이거 y절편 뭐 나와? 양수 나오지. x에다 0 넣어보면. 그럼 아까 말했지만 자칫 잘못하다 x, y절편이 양수면 3, 4분면 안 지나줄 수도 있어요. 이거 실제로 그래프 그려보시면 안 지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뒷장 7번 한번 가볼게. 자, 7번 보시면 y는 x분의 2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만큼? a만큼, y축으로 얼만큼? b만큼 이동시켰더니 y는 일반형 모델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얼만큼 평이동시켜야 되냐라는 거. 아까 내가 말했죠. 일반형인데 표준형으로 고쳐서 문제 풀어야 되는 게 10문제 중 2가지 있다 그랬지. 그 두 번째가 얘예요. 그 값을 이용하는 거. 그래서 얘를 무조건 표준형으로 고쳐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 x분의 2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얼만큼? 1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만큼? 3만큼 이동시켰다. 그래서 답은 4. 이렇게 찾으셔도 돼요. 이해 가요? 근데 나한테 빨리 물어볼 사람 없나? 선생님 더 빨리 찾는 방법 알려주세요. 저는 저거 표준형으로 고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럴 시간마저도 저는 아끼고 싶습니다, 선생님. 얼만큼 평이 이동해야 제가 됩니까? 바로 찾는 방법 없나요, 선생님? 이걸 많이 물어봐. 있어요. 바로 찾는 방법이. 뭘까? 얘들아, 지나가던 사람이 너 유리함수 배웠어? 네. 너 유리함수에서 다 배웠을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 같니? 라고 물어보면 딱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럴 거야. 이 새끼 유리함수 제대로 배웠네. 유리함수 뭐 2루트 K 다 필요 없어. 저건 공식일 뿐이고. 유리함수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일 것 같아요? 세 글자예요. 누굴까? 점근선이에요. 유리함수는 점근선이 모든 걸 다 해결할 정도예요. 그래서 얘 점근선 뭐 나와요? x는 0, y는 0이죠. 얘 점근선 뭐 나와요? x는 1, y는 3이죠. 그래서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3만큼 이동시킨 거예요. 점근선이 바뀌었잖아요. 점근선이 바뀌면 유리함수는 싹 다 바뀝니다. 모든 게 다 바뀌어요. 정의역, 치역, 대칭직선, 대칭점 모든 게 다 바뀌어요. 그래서
유리함수는, 선생님, 저 유리함수가 너무 어려워요. 주구장창 점근선만 찾으세요. 모든 문제. 그럼 웬만해서는요, 다 풀려요. 너네 이런 말 많이 하잖아. 문제를 봤더니 머리가 하얘졌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유리함수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유리함수 식 밑에다 점근선 한번 써보세요. 그럼 그 문제를 풀어내는데 뭔가 실마리가 보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우리 그래서 예를 들면 2번 봐봐. 7번에 2번. X점근선 뭐 나와? 마3. Y점근선 1 나오거든요. 마3이랑 1인데 평행 이동했더니 새로운 점근선 뭐 나왔어요? 2. 마이너스 2 나왔어요. X축으로 얼만큼 옮겼어? 5. Y축으로 마3. 끝났죠. 둘이 더하래. 그냥 2. 답은 3번 끝. 유리함수만큼 점근선이 중요한 놈이 없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10번에 1번 봐봐. 선생님, 이거 제가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빨리 밑에다 뭘 써라? 점근선. 자, 점근선 써봐. 10번에 1번 점근선. X는 마일, Y는 1. 자, 그럼 너네 이거 갖다가 식 만들어봐. 선생님, 위에 있는 일반형식은요, Y는 X 플러스 C분의 AX 플러스 B인데요. X정선이 마이너스 1이니까 C는 1이면 돼. X계수분의 X계수가 Y점근선이니까 A는 1이야. 어때? 점근선만 알아도 벌써 미지수 3개 중에 2개가 풀려요. 선생님, 그럼 B값은 어떻게 찾습니까? 얘들아, 거기 아무 점 하나 줬지. 0,3. Y절편 너무 이쁘잖아. 0,3. 0 넣었더니 3 나온대요. B3 끝. 그래서 A, B, C 더하면 답은 5. 전 말했습니다. 점근선이 유리함수의 꽃입니다. 무조건이에요. 자, 11번 봐봐. 1번. X는 2가 아닌 모든 실수, Y는 3이 아닌 모든 실수. 부정하면 뭐 나와? 점근선 나와. 그러니까 B가 자동적으로 뭐야? 마이너스 2. A는 자동적으로 뭐야? 3. 끝. 점근선이에요. 점근선. 제가 지금 점근선만 한 2,000번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12번에 1번 봐봐. 선생님, 역함수 찾아달래요. 근데 죄송해요, 선생님. 제가 역함수 공식 까먹었어요. 자, 만약에 역함수 공식이 기억나는 놈들 말해봐. F를 역함수 구했더니 그 옆에 있는 오른쪽 식이 나왔대. 그럼 A랑 C랑 자리 바뀌면서 부호를 반대로 했더니 옆에 있는 거 나온 거니까 A는 뭐가 되면 돼? 마이너스 2. C는 뭐가 되면 돼? 마이너스 4. B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B는 마3 끝. 이해 안 되시는 분 없죠? 자, 선생님, 근데 빨리 나한테 물어봐야지. 선생님, 저 죄송한데 시험장에서 역함수 구하는 공식 까먹었어요. 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저 이거 뭐 틀려야 되나요? 아니지. 유리함수의 꽃은 누구야? 점근선. 얘들아, 점근선을 역함수 구했다는 거 Y는 X를 지시키면 돼, 점근선도. 그럼 물어볼게. 앞에 있는 fx 점근선 뭐 나와? 마이너스 C. Y는 뭐 나와? A. 뒤에 있는 식의 X점근선 뭐 나와? 마이너스 2. Y점근선 뭐 나와? 4. 끝났네. A는 마이너스 2, C는 마이너스 4. 똑같이 나오지. 얘를 Y는 X 대치시키면 원래 거의 점근선이잖아. 그러니까 점근선이 무조건 꽃입니다. 전 분명히 말했습니다. 자, 뒷장. 넘어가서 유형 5번. 자, 17번 봐봐. 얘들아, X 플러스 3분의 KX가 대칭 직선이 Y는 X래. 그럼 나 하나 물어볼게. 말이 안 되지 않아? 평행 이동을 한 것 같은데 대칭 직선이 Y는 X랑 똑같네? 근데 이런 걸 고민하지 마. 점근선 찾아봐. X는 마3, Y는 K지. 근데 대칭 직선은 점근선을 지나야 돼. 3 넣었을 때 K 나온대. 마3 넣었을 때 K 나온대. 마3, 답 2번. 대칭 직선은요, 무조건 점근선 지나야 돼요. 이해 가세요? 다시 한 번 더 봐봐. 2번 봐봐. 그 밑에 있는 문제. X 점근선 뭐야? 5. Y 점근선 뭐야? K. 근데 그게 대칭 직선이 Y는 X래요. 5 넣었더니 K 나와야 돼요. 그래서 Y는 K가 5예요. 답 끝. 18번 봐봐. 자기 자신과 역함수가 똑같대요. 이거 역함수 가는 놈 혼나야 돼. 그러지 마. 물어볼게. 앞에 있는 식선 점근선 뭐 나와요? X는 3. Y 점근선 A. 자기 자신과 똑같으면 얘네들이 같으면 되잖아. A는 3. 끝.
이해 가요? 왜 저게 똑같아야 되는지? 왜냐면은 얘가 원래 점근선이야. x는 3, y는 a. 근데 이놈의 역함수는 얘네 둘이 자리 바꾸는 거란 말이야. 근데 같아야 된대. 그럼 a는 3. 끝. 이걸 진짜 역함수 찾고 있는 내가 장담할게요. 대부분 그래요. 10명 중에 9명이. 자, 간다. 20번에 1번 봐봐. 뭐에 대해서 대칭이니? 점근선. x는 마이, b는 3. 끝. 답 1. 2번 봐봐.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직선이래. 그럼 이 직선은 몇 컴마 몇을 지나야 돼? 대칭점 지나야 돼. 대칭점이 누구야? 점근선이야. 점근선 몇 컴마 몇이었어? 마이 컴마 3이거든? 그럼 앞에 있는 직선에다 마이 넣었더니 3 나와야 돼. m 값은 뭐 나와? 5. 뒤에 있는 직선에다 마이 넣었더니 3 나와야 돼. n 값은 1. 끝. 나에 대한 나중에 소중함을 알게 돼. 내가 했던 말, 난 분명, 다시 수업 안 할 거야. 영상 꼭 보세요. 유리함수, 무리함수는 이렇게 쉽게 푸는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정석대로 풀어요. 22번 봐봐. b,3에 대해서 대칭이래. 대칭만 있으면 무조건 점근선. x는 마2, y는 a. 그럼 b가 마2, a는 3. 답 1. 끝. 자, 유형 7번 봐봐. 자, 유형 7번 봐봐. 24번 봐봐. 내가 너네들한테는 일단 이렇게는 가르쳐 놓을게. 나중에 이거 발리에 내가 말해줄 건데 일단은 10문제 중 9문제는 이 방법으로 푸니까 그냥 외워. 일단은 수학여행 갔다 와서 다시 한 번 더 다뤄주면 되니까 24번 봐봐. 1번. 너네 최대최소 아이들이 정말 어려워하거든. 최대최소 구하라 그러면 특히 유리함수에서. 근데 유리함수 최대최소 구하라 그러면 남들 그래프 그리고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짓 하면 돼. 그럼 무조건 맞아. 그 다른 짓이 뭐냐면 잘 봐. 민영아, 24번에 1번 X점근선 뭐야?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 2가 문제에서 준 범위 안에 있어, 없어? 그럼 양쪽 게 무조건 답이야. 마이너스 1이랑 1 넣은 게 답이야. 자, 24번에 2번 봐봐. X점근선 뭐야? 1이지. 문제에서 준 범위에 있어, 없어? 2랑 4 넣은 게 정답이야. 모두 다야. 모두 다. 선생님, 그러면 저 하나 질문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X점근선이 문제에서 준 범위에 있거나 예를 들면 X점근선이 1 나왔는데 범위가 0부터 4예요. X점근선이 2 나왔는데 2부터 4예요. 점근선이 안에 쏙 하고 들어갔거나 점근선이 한쪽에 걸려있으면 선생님 저한테 어떻게 가르치실 겁니까? 그럼 제가 딱 한마디 해드릴게요. 안에 들어가 있으면요. 최대 최소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어볼 수 없어요. 절대로.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안에 들어갈 일은 없다라는 거야. 이런 미친 문제는 없겠지. 보기에 없다가 있지 않는 이상. 됐죠? 근데 선생님 한쪽에 걸려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도 돼. 이쪽에 걸려 있어요. 안에 들어가 있으면 최대 최소가 없다. 한쪽에 걸려 있잖아요. 최대 또는 최소 둘 다 동시에 못 나와요. 최대값만 구하라고 하거나 최소값만 구하라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27번처럼 26번처럼 최대 최소 값을 알려줬죠. 이렇게 된다라는 건 무조건 점근선이 문제에서 준 범위 안에 절대 들어갈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네버. 그 말 뜻은 26번 보면 마이너스, 여기 대칭점 알려줬죠. 그럼 자동적으로 C가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럼 X점근선이 마이너스 2란 소리잖아요. 문제에서 준 범위에 없잖아요. 그럼 무조건 마이너스 1이랑 1 넣은 게 최대 최소예요. 27번도 보세요. X점근선 2죠. 선생님, 2가 문제에서 준 범위에 들어갈 일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얘도 A랑 1 넣은 게 최대 최소예요. 무조건. 제가 내 손모가지 걸고요. 유형 30번 한번 가볼게요. 유형 8번 일단 별표 치세요. 숙제를 해오지 마세요. 이건 좀 개념이 필요하니까. 유형 9번. 여러분, 우리 합성했죠? F 도트, F 도트, F 도트. 합성하면 너네 어떻게 풀었어요? 합성한 거 넣고 합성한 거 쳐. 그냥 그 함수가 유리함수일 뿐입니다. 푸는 방법은 똑같아요. 원리가. 노가다 떼서 규칙 찾으면 돼요. 유형 10번 봐보세요. 별표 치세요. 해오지 마세요. 다뤄드릴게요. 하지만 유형 11번 보세요. 와, 유형 11번. 자, 지금
2초 지나고 있어요. 30초 뒤면 수업이 끝이거든요. 42번 1초, 43번 1초, 풀고 오늘 수업 끝낼게요. 42번, 읽지마. AP 더하기 PA 길이 최소값. 답은 6, 끝. 43번, PA 더하기 PB의 최소값이 6이래요. 이 루트 K가 6이라는 거네. 루트 K가 9 나오면 되니까 K는 9, 끝. 이해 가세요? 이건 공식 외우면 남들은 그래프 그리고 식 나타내고 산기평 쓰고 있을 때 우리는 값을 찾는 겁니다. 아셨죠? 오늘 수업, 잠깐만, 한 문제만 더 숙제 줄일 겸. 45번 봐봐. P, R, S, Q 둘레 길이 최소래. 그럼 결국 PR이랑 PQ가 최소면 2배 해주면 되잖아. 그럼 PR 더하기 PQ의 최소값이 뭐 나와? 2루트 2. 그거의 몇 배? 2배, 4루트 2. 답 3번 끝. 오늘 수업 수고하셨습니다.